네, 최동천 의원입니다. 삼국사기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고구려 백제가 전성기에 강병 100만으로 남측으로 오월을 침략하고 북측으로 유연제노를 뒤흔들어서 중국에 큰 해가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내용의 진위를 떠나서 1500여 년이 지난 지금에 우리는 그 당시보다 훨씬 더 강한 세계 5위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전시 작전 통제권이 없는 세계 유일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현재 많은 국민들이 전작권 회복에 대한 필요성과 또 당위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으면서 미측도 우리의 군사 능력, 그다음에 전쟁 기획 능력이 크게 신장되었다고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작권 회복 추진 과정에서 너무 서두르다가 준비 부족이라든가 이런 실기를 보면서도 안 되고 또 미국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FOC나 FMC 평가 절차에 얽매이다가 전작권 전환 시기를 놓쳐서도 안 되겠습니다. 과거의 시점 기반 전환에서 조건 기반 전환으로 변경하였듯이 다시 한미 협의를 통해서 특정 시기 기반으로 전환을 해야 합니다. 현재 조건 기반 검증을 정상적으로 이행하면서 한미 간의 합의를 거쳐서 목표 연도를 확정하는 병행 접근 방식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작권 회복 시점과 우려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복 시점은 올해 안에 FOC 검증을 완료하여 회복 시기, 즉 X년도를 확정하고 미측과 FMC 평가 시기를 내년으로 조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27년에 능력 및 체계 공동평가와 FMC 평가를 완료한 후에 검증을 거쳐서 회복 일자를 확정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편 우려사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확장 억제 문제입니다. 전작권 회복 협의와 병행해서 주한미군의 한반도의 작전에 대한 사전 협의사항 구체화 방안과 확장 억제에 대한 동맹의 신뢰 강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패키지로 묶어서 협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변국 문제에 연루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또 확장 억제의 신뢰성도 높일 수 있고 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전작권 회복에 더 많은 국민들로부터 공감과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려 사항을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에는 곽정근 위원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장관님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먼저 하십시오. 네, 좀 말씀 주시죠. 여러 가지 오해 소지가 있을 것 같아 제가 장관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작권 회복은 지난 2006년 이후에 20여 년 동안 우리 군의 피나는 노력과 결과물로 상당한 진척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미측과도 긴밀히 협의한 이후에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미측도 많은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고 조건에 의한 전작권 전환의 1, 2, 3의 각각의 능력들도 대통령님 강력한 의지로 인해서 대개 2년, 1년 다 MUAB랄지 이건 28년, 27년, 롱셈은 29년에서 28년 다 당겨져서 상당한 지금 결실을 보고 있는 이런 과정에 있다는 그런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더 철저하고 안정적, 체계적, 일관적으로 지금 관리해 오고 있기 때문에 내일 전작권이 해소되더라도 우리 스스로 지키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께 보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크게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해야 맞겠죠. 네. 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곽정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곽정근 의원입니다. 모든 말씀에 대통령님께서 전작권 회복은 자주국방 실현의 핵심이다. 국방 전환의 첨단 기술을 접목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너무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전작권 회복 이후에 한국군 주도의 국방 구조를 완성한다는 측면에서 예비 전력을 좀 어떻게 하면 정해할까 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은 기본적으로 상비군이 중심이 돼서 전쟁을 수행을 하고 예비군은 이를 후속 지원하는 역할, 즉 다시 말해서 보조적인 역할에 그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비군들에게는 현역 시절에 보지 못한 장비를 지급하게 되고 또
낡은 시설에서 훈련해도 되는 것으로 당연시되어 왔습니다. 훈련에 참여한 예비군들에게도 최저 시급도 주지 않아도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여겨왔습니다. 물론 현 정부 들어서 이런 훈련비 지급도 상당 부분 개선돼 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이 전작권 이후에 상비군과 동등한 수준의 예비군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 수준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작권 이후에 한국군이 주도하는 그런 국방 구조를 갖추기 위해서는 기존의 상비군 중심 부대 사상에서 좀 벗어나서 상비군과 예비군이 통합된 하나의 전력으로 가는, 즉 한국형 총체 전력 정책을 지금이라도 바로 선언해야 될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침 2년 후인 2028년은 우리 예비군이 창설된 지 딱 60년이 되는 해입니다. 전작권 회복과 어느 정도 시기가 맞아질 수 있다라고 보인다면, 이 예비군을 거의 재창설하는 수준에서의 뭔가 특별한 정책적 계기를 마련한다면 전작권 회복 이후에 한국군 주도의 이런 국방력 완성에 큰 기틀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비군과 예비군 통합 운용 아이디어를 주셨고요. 다음에 네, 강건작 위원님. 네. 뭐 좀 관점을 좀 달리하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사실은 전작권이 전환되면 지금 현재 연합사 체제가 미래 연합사 체제로 바뀝니다. 연합사 체제는 사실은 한미가 공동의 판단, 그 다음에 신뢰를 기반으로 지금까지 잘 작동해 왔고, 그 다음에 사실 뭐 전쟁 억제의 기함바도 분명해서 미래에 전작권이 전환돼도 미래에도 이제 그런 체제로 가겠다 하는 그런 공감대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미의 어떤 판단이 달라질 경우, 이를테면 한반도 방위는 한국군 단독으로 할 수 있으니까 미군은 뭐 지원만 하겠다라고 하는 순간 사실상 우리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구조인 것도 사실입니다. 게다가 이제 전시와 평시가 나눠진다는 것이 전작권이 없는 것도 세계에서 유일하지만 또 그런 지휘 구조를 갖고 있는 것도 세계에서 유일하기 때문에 미래의 어떤 전작권의 환수의 최종 상태를 우리가 잘 그리면서 그 사이에 생길 수 있는 그 회색 지대까지 잘 커버하는 그런 고민을 좀 구체적으로 해서 추진하면 국민들이 훨씬 더 안심하고 그 다음에 더 확고한 전작권 환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유승준 위원.